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저번 광군제 세일에 구입을 한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시계 애호가들 그 중에서도 다이버워치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만한 모델이죠. 독사의 서브 300 모델을 카피한 시스턴이라는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오리지널은 워낙 독특한 디자인과 컬러를 지니고 있어서 독사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시계이죠.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브랜드이며 국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다이버워치의 마니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히 카피하는 시계들이 롤렉스나 오메가 등 메이저 브랜드의 모델들인데 최근에 중가, 중저가 모델들까지 다양하게 확대되는 추세이죠. 솔직히 독사의 서브 300을 카피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알리에서 이 모델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시스턴과 택티컬 프로그입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사양도 거의 같죠. 그럼에도 제가 시스턴사의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베젤의 액션이나 다이얼 레이아웃이 오리지널에 더 가깝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아주 약간 다른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은 택티컬 프로그를 고려해보는 게 낫겠네요. 이 시계는 알리에서 $179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세일가를 적용하면 $174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 보이죠.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산 제품치고는 20만원 전후로 꽤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더 저렴한 가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컬러는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가 구입한 모델은 오렌지 다이얼이죠. 이 오렌지 다이얼 컬러가 일반 시계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독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컬러이기도 하고 서브 300 모델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물속에서 다이버들의 시인성을 고려해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죠. 시스턴의 이 모델은 해외 유저들한테 많이 판매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도 어떤 수준일지 궁금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과연 오리지널의 리테일가에 1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된 이 중국산 카피캣이 과연 쓸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직경은 42mm, 러그트러그는 46mm, 두께는 13mm이죠. 밴드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7연줄 브레이슬릿입니다. 폭은 20mm이죠.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2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3시 데이트 캘린더와 120클릭의 스틸 베젤, 오렌지 컬러의 다이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오리지널과 거의 흡사한 형태이며 컬러나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유니크한 시계입니다. 실버 컬러의 케이스 재질과 오렌지 컬러가 상당히 좋은 대비를 보여주고 시인성도 좋은 편이죠.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토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무술통과 같은 형태라서 배럴 케이스라고도 불리죠. 케이스의 측면은 폴리시드, 전면부는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으며 마감은 나쁘지 않네요. 일반적인 라운드 형태가 아닌 토너형이라서 전면부의 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양만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이얼이 22.5mm 정도에 러그트러그가 46mm로 좁은 폭이라서 착용 시에는 크다는 느낌이 반감되죠. 베젤은 브러시드 스틸 타입으로 측면에 톱니 형태로 되어서 작동이 수월하게 되어 있네요. 표면에 2가지 눈금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무감압 다이브, 노 디컴프레션 다이브 측정이 가능한 독특한 형태의 베젤이죠. 이 기능은 실제 다이버워치인 독사의 제품에 한한 기능이고 이 시계는 그냥 디자인 요소로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곽은 오렌지 컬러로 피트 단위 표기가 되어 있고 안쪽은 분 단위 표기가 되어 있죠. 야광점은 이 12시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팅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클릭 회전하며 백플레이 없이 잘 작동하고 있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다이아몬드 셀렉터로 측정을 해봐도 맞게 확인이 됩니다. 그 안쪽으로 매트한 오렌지 컬러의 다이얼이 눈에 띄며 바형 인덱스의 측면으로 블랙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면적이 넓어서 좋은 시인성을 지니고 있죠. 11시 방향에 시스턴 로고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오토매틱 방수 표기는 4시 방향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위치하네요. 중앙에는 시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독특하게 분침의 비율이 크죠. 야광은 이 핸즈들과 인덱스, 야광점, 그리고 데이트 창의 바탕면까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푸른빛을 띠면서 발광을 합니다.
성능은 준수한 편이네요.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죠. 시계 스타일만 보면은 묵직하고 두꺼워 보이는데 의외로 13mm 두께입니다. 오토매틱 시계로서 일반적인 두께죠. 용두의 측면에 불가사리 형태의 심벌이 각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용두는 스크루다운 오픈 방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용두 2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가능하고 핵 기능이 있어서 초침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정이 가능하며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유무광이 교차하는 7연줄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밴드 중앙이 좁쌀같이 촘촘히 구성된 형태입니다.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이라고도 하고 혹은 쌀알 브레이슬릿으로 불리고도 있죠. 그리고 러그 측면에 구멍이 있는 드릴드 러그라서 밴드의 탈착이 수월한 방식입니다. 엔드링크의 세로 폭이 짧고 폭이 20mm에서 버클까지 18mm로 좁아지는 형태이며 전체적인 품질은 준수한 편이네요. 그리고 버클은 락킹 장치가 있는 3단 폴딩 클라스프이며 간만에 푸시 버튼이 없는 형태를 보게 되었네요. 버클이 그다지 견고하다는 인상은 좀 덜합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죠. 후면은 솔리드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중앙에 그림이 각인되어 있죠. 파도 치는 모습과 불가사리가 작게 보이네요. 케이스 외곽에는 방수, 모델명, 재질, 무브먼트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오픈하면 일본 세이코사의 NH35A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5초고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17.5cm인 제 손목에 딱 알맞는 크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평소에 42mm 시계가 맞으셨던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착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죠. 그리고 무게가 170g 정도인데 적당히 묵직하면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 쌀알 브레이슬릿이 강한 인상을 주는데 줄지를 원한다면 러버 밴드가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 외에 두꺼운 메쉬 밴드나 오렌지 포인트가 있는 나토 밴드도 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 다이얼이 흔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캐주얼한 스타일로 착용하기가 좋고 방수 성능도 뛰어나서 침수 걱정 없이 투러치로 추천할 만하네요. 마지막으로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과 성능, 완성도 측면에서 다 준수한 시계입니다. 서브마리너 스타일의 다이버워치와는 다른 유니크함이 있다고 보죠. 웬만한 마이크로 브랜드급의 스펙에 이 정도의 가격이면 추천할 만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리에서 아직 $100 이하로는 독사의 카피캣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저렴한 옵션은 안 보이네요. 취향만 맞는다면은 충분히 $170대의 가격을 지불하고 살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단 개인적으로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 중국 시계 시장의 기술력과 규모가 커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반면에 독사 서브 300까지 카피캣으로 만들 정도로 복제 기술만 너무 늘고 있는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오마주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디자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개성을 더 살려내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 시계에 관심 있던 분들께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시계 브랜드와 제품들을 소개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